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CNN의 최고 의학 전문 기자 산제이 굽타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코너 코로나 바이러스 팩트와 허구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해당 방송 에피소드의 제목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었는데요. 한국 주재 CNN 특파원 파울라 행콕스와 함께 한국은 대체 어떻게 팬데믹을 통제했는지, 미국은 대체 왜 뒤처지는지를 전격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산제이 굽타 박사가 더 이상 한국과는 완벽한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라며 우리는 하루아침에 한국처럼 될 수 없다라는 팩트 폭격을 해서 화제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에 대한 CNN 팟캐스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이것을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한편 미국은 왜 그렇게 뒤처져 있을까요? 테스트, 추적, 치료는 한국의 만트라. 신비한 힘이 담긴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 대응에 있어서 널리 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현재 한국에는 30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1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구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한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1명이 바이러스로 사망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명 중 37명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첫 확진자가 확인된 것은 1월, 그것도 겨우 하루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2월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확산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4월 신규 감염 사례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한국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5월에는 학교가 개학했습니다. 그러나 집단 감염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죠. 서울의 나이트클럽과 관련된 감염 사례는 100건이 넘었습니다. 오늘날이 나라는 두 번째 감염의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유흥시설과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의 새로운 급증으로 현재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 보건당국은 자신들의 나라가 두 번째 물결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대체 한국은 전국적인 폐쇄도 없이 어떻게 감염 확산을 통제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두 번째 물결을 겪게 될 모든 나라들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한국 정부는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이 팬데믹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첫 번째 감염 사례는 1월 20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정부와 보건당국은 협업하여 몇몇 생명공학 회사들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20개가 넘는 회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방에 모여서 유행병 혹은 범지구적 유행병인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검사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죠. 자, 이것만 봐도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사실 아직 모두가 이 바이러스는 중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던 시기, 한국에서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때부터 진단 테스트 연구에 착수한 시젠이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감염 사례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런 대응책에 착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이미 이전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스, 그리고 2015년에는 메르스도 있었죠. 당시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도 실수를 했습니다. 생명을 잃었죠. 하지만 교훈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교훈은 대규모로 검사하고 일찍 검사해서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메르스로부터 배운 또 다른 사실은 한국도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특정 환자 한 명의 동선을 추적하는데 최대 48시간까지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완화했습니다. 그것은 2015년 초당파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10분에서 20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저는 서구권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반대하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메르스의 경험으로 인해 사스의 경험으로 인해 정보 수집에 대한 사람들의 허용치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검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초기에 한국에서 진행되던 검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폭넓게 진행되었죠? 보건당국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검사는 폭넓게 진행되어야 하며 무료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초창기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한국에서는 수천 건의 검사가 진행되었죠. 그때부터 이미 결과를 받기까지 6시간 내지 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빠른 테스트 키트가 적용되고 있었어요.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 스크리닝 센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가적으로 병원의 기존 환자들과 잠재적인 환자가 접촉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어서 더 효과적이었죠. 파울라 씨도 검사를 받았습니까? 저는 검사를 받은 적이 없지만 팬데믹 초기에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검사 받으러 가야 했어요. 아이가 열이 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설문지 작성, 흉부 검사, 인플루엔자 검사, 코로나 검사까지 이뤄졌어요. 그리고 바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시간 뒤 우리는 음성이라는 결과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빠르고 원활한 과정이었어요. 검사는 아이에게 유쾌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정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침은 양성 진단을 받고 격리되는 사람들은 병원이나 진료 환경에서 격리하고 누군가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가에서 격리한다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정부 시설에 입원하는 것은 양성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자체 격리의 경우 서울이나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집에서 자가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이 격리 방침을 어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시로 나이트클럽에 방문했던 학원 선생이 있죠. 이제 그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례의 책임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해당 사건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한 이 전체 과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네요. 제 말은 완벽지는 않지만 엄격하게 방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테크놀로지로 유명하죠. 이 나라는 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리고 아시죠? 그들에게 바이러스 추적 앱도 있다는 거. 그들에게는 GPS 앱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을 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근처의 상점을 알려주는 앱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보건 당국자들은 집단 감염이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비결은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한국으로부터 정말 많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모든 일을 얼마나 잘 처리했는지 고려해보니까 영국에서 파울라 씨 친구들과 친척들이 왜 질투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한국에서 배울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은 겪은 적이 없는 심각한 팬데믹의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감염 사례를 줄이는 동시에 동선 추적수를 늘려야 하지만 한국에서 했던 접촉 추적을 따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위치를 뒤집듯 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것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산제이 굽타 박사는 해당 멘트를 끝으로 팟캐스트를 마치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하루아침에 한국처럼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실수해서 발전해 나가는 한국을 보고 배운다면 점차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또한 2차 물결 속에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